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산 플러스 행복 백세입니다. 식습관의 변화, 잦은 스트레스 등으로 이 몸 이곳저곳이 아프다는 분들 많으시죠?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오히려 병원 갈 일은 더 많아졌다고 말하는 요즘.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 보험 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폭은 좁기만 했는데요.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병자를 위한 실손보험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산 플러스 행복백세에서는 아픈 서름을 덜 수 있는 보장 혜택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보험의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점들 말끔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 좋은 주말 오후 산과 바다가 아닌 병원 나들이를 끝낸 대충해 씨와 낙간간 씨. 날씨 좋은데 술 좀 사올까? 아이고 건강검진 받으러 온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나의 항상 콜이지. 아 근데 자네 마나님이 어디 가자고 안 해? 맞다. 아 오늘 친정 가자고 그랬지? 때마침 떠오르는 아내의 얼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곧바로 집으로 들어와야 돼. 딴 데로 새면 알지? 야 괜찮아 됐어. 아내의 신신당부를 무시하고 낯설의 낭만을 선택한 이 간 큰 남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병원 갔다 와서 마시는 술이라 술이 달다 달아. 요즘도 많이 마셔? 야 인생 뭐 있냐? 어차피 아플 거 술 마시고 아프나 안 마시고 아프나. 야, 이게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에도 좋잖냐? 아이고 잘났네 이 사람아. 몸은 좀 어떻고? 야 그렇지 않아도 이 마누라 등살에 고혈압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고 운동도 꼬박꼬박 하고 있다. 거기다 술도 꼬박꼬박 마시고. 인생이 괴로운 두 남자 앞에 때마침 등장한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었으니 나 빼고 아주 신났네. 신났어 아주. 이야 이게 누구야? 날씨. 우리 회사 한번 들으려니까 왜 들어오는 거야? 아 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간편 심사보험인가 네가 좋다고 해갖고 들었잖아. 때는 바야흐로 3년 전 친구 성화의 보험회사를 찾은 두 사람. 야 나는 그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 고혈압 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며. 당연하지. 그래 그럼 그걸 해줘. 보험이 무슨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냐?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라고. 아 참 귀찮게 설명은. 그게 뭔데 해봐. 잘 들어봐.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보험이라는 건데 보험은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대충해 씨. 확고한 심경의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 결심했어. 나이 들수록 아픈 데가 늘어나는데 보험 하나 있다고 해서 나쁠 거 없지. 더군다나 나 같은 만성질환 환자도 보험 가입이 된대잖아. 가입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낸 만큼 보장도 확실하게 해준다니까 믿고 손인상치고 한번 가입해 보는 거야. 그래. 친구 덕에 간편심사 보험에 가입한 게 엊그제 같은데 또 가입하라니. 그게 언제적 얘기냐? 아 이번에 유병자 실손보험이라는 게 또 나왔잖아. 일반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입니다. 병력 때문에 가입이 힘들었던 당뇨, 심장질환, 뇌질환 등 중증 질병 환자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간소화했습니다. 야 이 자식 이거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 기억나냐? 야 토시 하나 들고 똑같아. 나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야 아픈 사람도 보장을 그런 보험이 뭐 얼마나 보상해 주겠냐고. 아 됐고 술이나 마셔. 응? 아유, 야, 그래, 마셔. 한잔 해. 야.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도 술 앞에서는 무용지물. 앞뒤 생각 없이 신나게 술을 들이붓던 그때.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여보세요? 지금 어디서 뭐 하냐고. 아 뭐하긴. 아 이제 막 그 검진 끝나가지고 들어가던 참이지. 요즘 건강검진은 술 마시면서 하나 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당신 이러고도 사이 될 자격이 있어? 어? 아 최소한 장모님 생신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됐고 그 잘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
전화 한 통에 180도 돌변한 분위기. 갑자기 왜 그래? 나 이제 죽었다. 왜? 어디 아파? 아파서가 아니라 나 맞아 죽을 것 같아. 뭐야? 나 먼저 간다. 야야야야야야야! 야 갑자기 야 어디가? 며칠 전부터 신신당부하던 장모님의 생신을 까맣게 잊어버린 대충해 씨. 목숨 부지를 위해 발바닥 불나게 뛰어야 하는 위급 상황이지만 일말의 양심은 남았는지 뭐라도 사들고 가기로 합니다. 케이크 아무거나 하나 빨리 주세요. 빨리. 아내의 폭풍 잔소리를 떠올리니 술 마실 때는 멀쩡하던 머리가 갑자기 아파옵니다. 아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아 머리가 띵하지? 두통인가? 예 수고하세요. 예.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때문인지 급하게 달린 것이 문제인지 극심한 두통을 느끼고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대충해 씨. 선생님,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검진 결과 대충해 씨는 뇌출혈입니다. 충격적인 검진 결과. 뇌출? 앓고 계신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혈관벽을 약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뛰거나 작은 충격에도 혈관벽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저 심각한 건가요? 일단 수술 받으시고 입원 치료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남편이지만 뇌출혈이라는 결과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 대충해 씨 역시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에 충격보다 미안한 마음부터 앞섭니다. 그런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0만? 눈을 의심케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힌 통장에 일단 확인 전화부터 걸어봅니다. 여보세요? 난데. 야 이게 무슨 돈이야? 무슨 돈이기? 네가 받을 보험금이지. 야 보험금을 이렇게 많이 줘? 이거 나만 특별하게 주는 거냐? 무슨 소리야? 3대 진단비 2,000씩 준비했잖아. 당연히 받을 돈이지. 대박! 야 친구야 고맙다 사랑한다. 아내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던 대충해 씨.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만 가는데 수술은 잘 끝났는데 회복 시기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 계속 입원해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퇴원은 무리십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쌓여가는 병원비. 보험금으로 받은 2천만 원은 진즉 바닥난 상태인지라 부부의 근심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갑니다. 당신 미숙이 알지? 응? 건희 회사에 자리가 하나 났다고 하더라고. 혹시 내가 일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나 볼까? 누가 당신 보고 돈 벌어 오래? 병원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아내 앞에서 괜한 자존심을 부려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상황.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여보세요? 나 대충인데 잘 지내지? 사실은 내가 좀 급하게 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미안하다. 내가 또 연락할게. 에이그,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 말 듣고 보험이라도 더 가입해둘 걸 싶은 후회가 물밀듯 밀려옵니다. 진단비 보장으로만 부족한 부분을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입원 치료 중 수술이나 장기 입원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치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친구야 나야. 그 뭐였지? 유병자 실손보험 그거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거야? 야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라 친구야 제발.
건강관리도 대충, 보험 준비도 대충 하더니 그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네, 오늘 보험극장에서는 뇌출혈 진단 후에 간편심사 보험 혜택을 받은 사연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보험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에 이제 유병자 실손 보험을 원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유병자 실손 보험, 그러니까 이제 실손 의료 보험이죠. 네. 실손 의료 보험, 뭐 의료비 보험, 뭐 실손 보험 다 이제 같은 말을 얘기하는데요. 이 실손 보험은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병원비를 보험사가 대부분 대신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뭐 네. 각종 검사, 뭐 치료 비용이 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30만 원이 나왔다면 30만 원의 대부분의 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이제 우리한테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죠.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자, 그런데 이제 이 의료 실비가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가입이 됐었어요. 네네. 병력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네. 가입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는 그만큼 보장 영역이 넓고 많이 해주니까 조금 보험사들이 걸렀단 말이에요. 좀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2018년도 4월부터 유병자들을 위한 전용 실손보험이 따로 나왔어요. 그게 유병자 실손 의료보험인데 기존에 실손 가입이 안 됐던 분들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면은 이제 실손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보험 혜택이 가장 많이 필요한 대상이 바로 유병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병자 실손보험의 등장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기존의 실손보험과는 좀 차이가 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그 기존에 병력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현재도 꾸준히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투약 치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은데 네네. 원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물어보는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뭐 직업은 뭐냐, 키,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도 기존의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돼서 물어보는 게 한 10가지가 넘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유병자 실손, 새로 출시된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딱 3가지만 물어보는데요. 이 3가지만 통과를 하게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를 첫 번- 유난히 쳐다보시네요. 유난히 쳐다보게 되네요.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치료하신 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3개월 이내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는데요. 혹은 입원이나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소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이 3가지만 질문만 통과를 하시게 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325잖아요. 그렇죠. 예, 저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유병자 실손보험의 어떤 차이점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반 실손보험과 다르게 본인 부담금 이게 입원을 하던 통원을 하던 30%예요. 그리고 보장 내용은 다른 부분은 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MRI, 보수치료 그리고 약제 비용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프신 분들을 이제 집단으로 모아서 이제 보장을 받으시는 유병자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실손보험하고 동일하게 보장 내용이 된다면 갱신율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보장 내용이 조금 빠졌다고 해서 서운해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니 그만큼 갱신 폭이 좀 더뎌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실 수가 있겠죠. 네네. 자,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 오늘은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실손보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유병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자, 궁금한 점들은 계속해서 아래 번호로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유병자 실손보험을 이분이 가지고 계셨다. 이러면 상황이 좀 바뀌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충해 씨처럼 입원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다들 한결같이 병원비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정산을 해보고 나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십니다. 보통 처음에는 입원을 하게 되시면 병실이 없다 보니까 2인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리가 나게 되면 이제 6인 병실로 옮겨서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2인 병실 같은 경우는 입원비가 20만 원인데 6인 병실 같은 경우는 1,000원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시는데요. 지금 앞에 VCR에서 보신 것처럼 대충해 씨가 진단비로 2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고 또 생각보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 2천만 원이 다 없어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혹시 수술비나 입원비도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또 실손 의료보험이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런 입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이자면 네. 일단은 이제 그 기존에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를 준비를 잘 해놓으신 상황이니까 뭐 간단한 치료를 하시거나 뭐 최초에 발생하는 그런 치료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네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원을 하게 되고 재활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수술이나 뭐 시술 같은 게 반복되다 보면 내가 최초에 받았던 진단비 같은 경우는 쓰고 사라져 버리니까 실손보험을 준비를 해놨으면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반복을 하더라도 그 반복되는 치료에 대해서 뭐 30%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에서 다 보장을 해주니까 또 수술비, 입원비, 특약과 함께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간편심사보험 같은 경우에 사례가 뇌출혈이잖아요. 맞아요. 예. 진단비를 받아버리면 납입 면제가 돼요. 아. 자, 그러면 유병자 실손보험료만 앞으로 납입해 주시고 간편심사보험의 기존 보장은 또 나머지는 또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자, 지난 4월에 출시된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시죠? 자,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또 이전에 병력이 있어서 그동안 실손보험 선택을 하지 못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보험극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유병자 실손보험의 보장 혜택 만나보시죠. 보글보글 칼칼한 맛을 더해가고 있는 안주 앞에 세 친구가 뭉쳤는데요. 얼마 만에 술자리인지 술이 아주 그냥 술술 잘도 들어갑니다. 맞다. 지난번에 무슨 보험이랬지? 뭐 유병자 실손보험? 그래 그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4월 달부터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 아니 그렇게 간절한 가던 사람이 갑자기 보험은 왜? 아이고 뉴스랑 신문에 기사가 엄청나게 뜨잖아.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지. 야 대충 사러 그냥 보험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야 안 그러냐? 그럼 대충 살다 부르시던가. 회사에 한번 오라니까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진짜 술맛 떨어지게 진짜. 야 건배나 건배. 자 그래. 야, 건배. 건배 한 번으로 대충 마무리되는 줄 알았지만 최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만성질환자 낙간간 씨에게는 보험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기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지금 당뇨에 고혈압 약간을 먹고 있는데 진짜 실손이 된다고? 속고만 살았니? 진짜 된다니까. 허긴 너 몇 년 전에 간편심사보험 준비할 때도 실손보험 들고 싶다고 난리쳤었잖아. 그거야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가능해. 야, 괜히 힘 한 번만씩 드는 거 아니야? 낙간간 씨의 선택은 그래, 결심했어. 보험료 좀 넣고 아직 시작 단계라 진짜 좋은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실손보험이 있으면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거야. 속는 셈 치고 일단 선택하고 보는 거야. 보험 준비도 깐깐하게 술도 깐깐하게 끊겠다고 결심했지만 모든 결심이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자, 가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심보로 한 잔 쭉 들이키고 역시 이 맛이야. 이 좋은 걸 왜 그렇게 못 마시게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이거.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세상 점잖다가도 술만 취했다 하면 통제불능, 멍멍이로 변신하기를 벌써 수십 년째. 낙관관 씨는 간암 2기입니다. 제가 간암이라고요? 술 덕에 인생의 진짜 쓴맛을 맛보게 된 낙관관 씨.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가 생애의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그래, 암이라고 대수야. 보험도 들어놨겠다. 지금부터 술 안 먹고 잘 관리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어. 금주 선언과 함께 술에 살고 술에 죽던 낙관관 씨의 인생 이막이 비로소 시작되고, 그 힘들다는 금주도 성공하고 고통스러운 수술도 보란듯 이겨냈지만, 살고자 하는 굳은 의지에도 어쩔 수 없는 고비가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아이고, 암 환자한테는 이 3천만 원도 돈이 아니네. 아이, 보험금으로 받은 3천만 원이 벌써 바닥이 났으니 이제 어쩌지? 참 미치겠네 진짜. 깜깜한 병원 생활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친구들의 등장. 아이고, 금방 올 것 같지? 뭔 한숨 쉬냐? 오지 말라니까 뭐하러 왔어? 섭섭하게 이럴 거야? 친구가 아프다는데 당연히 와야지. 수술 이후 회복이 늦어질수록 병마가 아닌 병원비와의 싸움이 훨씬 더 힘들다며 아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 유병자 실손보험 들어놨잖아. 아, 맞다. 아니, 근데 실손에서도 보험금이 나오나? 당연하지. 그렇게 실손 노래를 부르더니 도대체 여태까지 뭐 한 거야? 간편심사보험으로 보장받긴 했지만 2% 아쉬웠던 보장을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채울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답답하기만 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유병자 실손의 특징은 간편심사와 마찬가지로 325 조건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MRI나 주사치료, 도수치료 등 몇몇 비급여 항목의 보장이 빠지고 약제에 대한 보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진단비와 수술비 등을 추가해 자기부담금을 충당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건강 되찾을 걱정이나 하라고. 그래, 고맙다. 아주 고마워. 야, 그건 그렇고 검진 결과 제일 안 좋은 사람이 한 잔 사기로 한 거 잊어버린 거 아니지? 당연하지. 인간들아, 제발 철 좀 들어라.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유병자들을 위한 실질적 보장. 유병자 실손보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행복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간암 2기 진단을 받았지만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보장 혜택을 톡톡히 본 사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으로 간암 치료 비용도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유병자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 거기까지 미치나요? 네, 일단 실손보험이라는 건 네네네. 질병의 종류를 따지지 않죠. 내가 어떤 질병이 됐던 병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를 목적으로 뭐 실제로 수술을 하든 입원을 하든 아니면 검사를 하게 되든 병원비가 나오면 그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실손보험이니까요. 유병자 실손도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다거나 혹은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이 내가 유병자 실손을 가입하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합병증 같은 경우 치료하게 되면 보장을 못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병원 가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검사를 하시든 수술을 하시든 입원을 하시든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실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자기부담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일반적인 실손 같은 경우에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만 자기가 부담을 하면 되고 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만 자기가 부담을 하면 되는데 유병자형 실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무조건 30%입니다. 내가
그 병원비가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 30%는 내가 납입을 해야 되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VCR 사례에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 실손을 준비하시기 이전에 네.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를 굉장히 잘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30%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니까 네네. 만약에 사례자가 다른 보험 하나도 없이 유병자 실손만 딱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이 30%라는 자기 부담금이 실은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를 미리 잘 준비를 해놓다 보니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받고 또 수술 입원을 할 때마다 병원비가 발생하는데 실손에서도 보장을 받고 자기 부담금 관련된 거는 또 수술비, 입원비에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니까 네네네. 굉장히 파워풀했던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유병자 실손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의 다른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도 병행해서 같이 준비해야 파워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 유병자 실손 보험은 기존의 일반적인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는 실손보다는 보장 금액이 좀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실손의 보험료는 좀 더 비싸죠. 우리가 이 유병자 실손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 부담을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나는 이미 아픈 사람인데 그럼 보험료 차이 때문에 선택을 사실 하기가 꺼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든든하지. 그리고 나는 건강관리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험극장 사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반 진단비가 들어가 있는 간편심사 보험에 실손을 유병자 실손으로 했기 때문에 보험료는 매달 납입하시는 게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달 조금씩 내면서 큰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이분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아픈 거는 안 좋지만 네. 아팠을 때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치료를 내가 받는 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손 보험은 보장 준비의 기본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보험료인데요. 사실 일반인들을 위한 실손 보험이 아니라 유병자들을 위한 실손 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보험료가 비싼 거는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실손보험, 그러니까 40대 남성,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직종이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남성분의 실손보험료가 10,000원 중반대, 여성분의 실손보험료가 10,000원 후반대. 그런데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하시게 되면 네. 남성분의 보험료는 20,000원 후반, 그리고 여성분의 보험료는 30,000원 초중반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실손분들은 언제 아플지 모르는 분들 대상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유병자 실손부 이분들은 이미 아프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보험료가 높은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전에는 사실 유병자다라고 하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었거나 아니면 가입조차 안 됐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예.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병자 실손 보험 같은 경우는 각 보험회사별로 보장 내용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 회사별로 보험료는 상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회사별로 손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각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입하셨을 때 보험료가 낮게 가입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보험료 차이가 또 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점은 분명히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차이를 보이는 유병자 실손보험의 보험료. 자, 전문가들과 비교 분석해서 선택을 해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할 때 꼭 반드시 이건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보험이라는 건 잘 받기 위함이죠. 그렇죠. 내가 낸 돈을 나중에 아플 때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유병자든 일반 보험이든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 유병자 보험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고지 의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물론 모든 보험은 다 그렇겠지만 유병자 보험은 아팠던 혹은 현재 아픈 사람이 가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과거 병력이 있던 분들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거나 보험금 지급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지 의무라는 것을 이 유병자 보험은 할 때 세 가지를 합니다. 325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셨는지 또는 7일 이상 치료를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에서 현재 가입 시점에서 만 2년을 벗어난 지점에서 내가 치료를 받으셨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2년 이내에 한 3, 4일 차이로 아직 2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그냥 간과를 하고 가입하실 때 없다. 병역 없어. 이렇게 가입하신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제가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되는 경우에 사실은 이 며칠 때문에 네네네. 실제로 제가 심사를 할 때도 이것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지 의무 날짜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제대로 날짜를 모르시겠으면요. 병원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제대로 가입하시면 나중에 보험금 받으실 때도 문제가 없고 보험 계약 강제 해지 당하지도 않습니다. 네. 자, 고지 의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병자들에게도 실손보험이 가입이 된다라는 기쁜 마음에 무턱대고 그냥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할 사항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다든지 아니면 MRI, 약제비,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든지 주변에 보시면 그동안의 어떤 그 일반 실손보험 혹은 뭐 할증보험 이런 걸로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유병자 실손보험 쪽으로 이제 문을 두드리실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다른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실손보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보험료 갱신이 너무 돼서 이걸 유지를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잠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월 10만 원 정도를 납입하신 분의 설계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봤더니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하니까 6만 원대로 떨어져요. 40%가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MRI 안 되고 뭐 도수치료 안 되고 약값 안 되고 비율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손보험은 장기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병력이 있거나 또 특정 질환 약을 지금 복용하고 계신 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자, 유병자들의 보장 준비 방법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기존의 유병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되고 나서 가입을 못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런 보험인데요. 그런데 유병자 실손은 가입한다고 해서 병원비가 모두 해결이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30% 정도가 되다 보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시려면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어떤 큰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비와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나 입원비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지만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의료비에 대한 보장은 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네. 건강할 때 좀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님들 중에 현재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성인병 관련돼서 만성질환을 꾸준히 치료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가족력만 갖고 있고 아직 진단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건강검진을 최근에 받았는데 수치가 좀 안 좋습니다라는 말씀 정도까지만 들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실제로 아프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뭐 실손도 있고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다 가입 가능해라고 생각하시고 굳이 기다렸다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그 유병자 관련된 보험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보다 조건이 더 좋고 보험료도 더 낮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성인병 그리고 성인병으로 관련된 후유증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건강할 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유병자들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병자 실손보험.
고혈압, 심근경색, 또 당뇨병 등 병력자들도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동안 실손 보장이 필요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꼼꼼히 살펴본 후에 놓치지 말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라 보험입니다. 보험에 관한 분석과 진단, 궁금증은 물론이고 문제 해결 방안까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청자 상담 코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직접 전화, 문자 주셔도 되고요. 자산플러스 행복백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자필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사연과 함께 보험 증거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습니까? 네, 제가 한 2년 전에 좀 혈압이 있어갖고 약을 좀 먹다 보니까 보험료가 남들보다 좀 더 비싸게 가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가입을 하려니. 그래도 이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좀 낫지 싶어서 가입은 했는데 지금은 당뇨도 좀 있고 해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보험료를 못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전문가님들이 혹시 더 좋은 얘기가 있는지 좀 그런 도움 받고자 상담을 한번 드려봤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재 혈압과 당뇨약을 복용 중에 있으시고 또 보험은 실손 의료비가 포함된 상해 보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11만 2천 원씩 납입 중인데요. 자, 보험료를 낮출 수 없을까?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이 의료실비를 준비하실 때요. 네. 혈압이 있으시면 건강한 분들도 가입하는 이 의료실비에 보험료를 조금 할증을 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중간에 당뇨가 생기다 보니 이 실비를 보험료가 높아도 변경할 수 없게 된 현재의 사연인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보면은 11만 원대지만 이 내용 자체는요 대부분이 실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보장은 수술비 정도 빼면은 사실 이분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보장 분석표를 보셔도 내용 자체가 굉장히 없는 걸로 좀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쌀까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내용 자체가 실비 이외에 상해 사망이라든지 질병 사망과 같은 사망 담보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험료가 3만 원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실비 보험료에 이렇게 많은 기본 계약들을 붙여야 되냐? 이렇게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예전에 실비에 기본 계약을 사망보험을 2억에서 3억까지 붙여야만 가입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만 판매를 하게 되면 손해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돈을 받은 돈보다는 낼 돈이 더 많아요. 보험금을 줄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기본 계약 보험료 몇만 원을 더 붙여서 판매를 하면 그 손해율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보험료가 높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실비만 가입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또 있으시잖아요. 혈압에 당뇨가 있으면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는 실비보다는 유병자 실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러운데 자잘자잘한 병원비는 내가 해결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시면 변경에 대한 고려도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기존의 실비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망 보장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망 보장을 빼고 지금 현재 유병자 실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단독 실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실손보다는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분이 55세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고혈압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어서 준비가 가능한 유병자 실손의 경우에는 59,800원으로 혈압과 당뇨가 있으셔도 보장이 되시면서 3대 진단의 이분은 위험률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암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비를 2천만 원 가입을 하시고 혈관 같은 경우 혈관 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800만 원까지 준비가 되는데 보통 6만 원의 보험료로 모두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8,000원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는 하세요. 네. 하지만 보장의 크기를 굉장히 크게 업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것들이 좀 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병자 실비로 준비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기존에는 내가 약값을 8,000원 넘으면 보상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유병자 실비는 약값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MRI 검사, CT 검사 이런 영상 장비 검사를 받으실 때 검사 비용 기존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병자 실비로는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 내가 추가 부담해야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병원을 가는 게 많지 않고 내가 내는 보험료가 몇만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줄이고 보장을 넓히는 데 쓰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정영인 전문가 말처럼 변경을 하셔서 보장을 넓고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으신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방송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연락했어요. 네네. 딴 건 아니고 제가 연금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집으로 안내장이 하나 왔거든요. 네. 열어봤더니 제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가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좀 받으려고 전화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현재 연금보험 유지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수익률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안내장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연금 액수가 어떻게 달라졌던가요? 제가 이 연금보험 처음 가입할 때 매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안내장에 보니까 40만 원 정도로 적혀 있더라고요. 어유, 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처음 안내받았던 연금 액수와 차이가 많아서 걱정이신 분 사연 주셨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희 전문가들과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금보험으로 알고 계시지만 네. 확인해보니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신 상황이셨는데요. 네네. 일단 10년 납보험인데 지금 절반 조금 넘게 내신 상황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 설명을 이제 가입하실 때 네. 가입 제안서, 상품 설명서 이런 걸 받아보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때 약간 오해가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설명해 주신 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설명을 해 주셨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도 좀 있으실 수 있을 거. 지금 관두기에는 너무 손해를 많이 본 것 같고. 아니 지금 관두기에는 네. 너무 손해 많이 보는 시점은 분명히 아니실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 놓으신 상황이 아니라 저축 형태의 보험을 가입해 놓으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네. 위험보험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중에 보험회사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많지 않은 보험이에요. 그래서 납입하는 중간에도 내가 손해 없이 해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장기적으로 갖고 가게 되면 연금이나 이런 저축보험 상품 중에는 최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어떤 형태로 바뀌든 간에 네. 보험회사에서 최저 어느 정도 이상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선이 있는데 그게 보험회사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최저 보장 자체가 없는 상품도 있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을 확인을 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최저 보장 이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금리 시대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 환급금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시점에 최대한 빨리 최저 보증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옮기시는 게 시청자님한테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상품이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보험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함께 반드시 좀 상담을 거쳐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보험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장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보험료 절약, 그리고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시청자 상담 전화 24시간 열려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재구성.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50대 여성인 가정주부입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은 한 건으로 그동안 매월 약 19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납입 기간은 20년이며 보장은 80세부터 종신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상 납입 보험료는 약 4,700만 원이지만 보험 가입 5년이 경과한 지금 기존 19만 원의 보험료는 갱신 인상으로 22만 3천 원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앞으로 주인공이 납입할 총 보험료는 1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보장 내용은 어떨까요? 주인공이 가입한 보험은 일반 사망보험금 4천만 원, 정해놓은 기간 동안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정기특약 6천만 원,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각 1,000만 원입니다. 주인공의 우려대로 이 보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바로 갱신형입니다. 종신보험 주계약보험료 8만 원을 제외하고 약 50% 정도가 5년 갱신형이라는 겁니다. 둘째, 불필요한 사망보험금입니다. 주인공은 사망보험금으로 인해 높은 보험료를 납입 중에 있어 보험료 부담 또한 큽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인공에게 필요한 보장들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갔으며 새롭게 추가된 뇌졸중 진단비를 통해 뇌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의 1,000만 원과 실손의료비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기존 19만 6,880원의 보험료는 16만 6,900원으로 절감돼 약 3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구성이 가능한 이유는 생명보험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사망보험금을 손해보험사로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에 과하게 치중된 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납입한 보험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장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게다가 그 보장의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보험증권을 꺼내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받고 또 받는 보험금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자, 한 번의 보장이 아닌 하나의 보험으로 여러 번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본방사수하시고 돈 버는 이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자산 플러스 행복 100세.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